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부 신입생 비포스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생활안전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입학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 그리고 첫 등교시에 준비해야 될 사항, 학교 입학했을 때, 입학 후에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은 생활안전부장 도진홍 선생님입니다. 입학 전에 준비해야 될 거, 그리고 학교 생활 규정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를 할 거고, 생활안전부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보통 학생들을 괴롭히는 그런 부서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생활안전부는 학생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부서입니다. 여러분들은 대구에 40개, 아니지, 대구 경북에서 40개 이상의 학교에서 모인 144명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학교 생활 처음에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에 적응이 좀 힘들 수 있지만 생활안전부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학교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고 잘 해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 중에 어려움이 발생을 하면 꼭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선생님한테 생활안전부로 찾아와서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1월 15일부터 아마 1월 18일까지 교복 사이즈 최종 측정을 했을 건데, 우리 학교 이번에 신입생들 교복 업체는 아이비클럽 7곡점입니다. 한두 번 아마 가봤을 건데, 2월 중순에, 아마 2월 중순이 되지 싶은데, 그때 여러분들은 그 업체를 찾아가서 교복을 수령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우리 학교 동복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이 우리 학교 동복이고, 자켓, 그리고 조끼, 셔츠, 넥타이, 바지, 또는 치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바지냐 치마냐는 본인이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등교할 때는 꼭 교복 또는 생활복을 입고 등교해야 됩니다. 다른 체육복이나 실습복은 입고 등교가 불가합니다. 교복은 학교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학교 등교할 때 꼭 단정히 교복을 착용하고 교복 관련 규정을 준수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반팔, 반바지 이렇게 위아래 세트로 구성되어 있고 생활복을 입고 등교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체육 시간에도 착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세탁은 좀 자주 해야 된다는 점. 자, 그다음 생활복하고는 다른데 체육복입니다. 체육복. 이게 공식적인 체육복이고 상의, 하의, 긴팔, 긴 바지, 그리고 반팔 티셔츠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체육 수업 시간에만 착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체육복을 입고 등교는 불가합니다. 체육활동 시에만 꼭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주 빨았으면 좋겠습니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자, 그다음 실습복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요 실습복은 상의 하의로 구성되어 있고 정밀기계과, 자동화기계과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입는 실습복입니다. 마찬가지로 실습 시간에만 착용이 가능하고 등교할 때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교복 또는 생활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실습복 착용한 상태로는 등교를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소프트웨어과 실습복입니다. 점퍼 형식으로 되어 있고 상의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 인성교육 브랜드는 산무삼행입니다. 산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각 결석 없는 학교,
담배 연기 없는 학교, 학교 폭력 없는 학교. 삼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가 꿈 가지기, 인사 잘하기, 어른 공경하기.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삼무와 삼행은 잘 알고 졸업할 때까지 몸에 잘 익혀서 졸업했으면 합니다. 삼무삼행 실천을 통해서 글로벌 창의 인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학식 때 등교하는 거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3일 날 여러분들은 우리 대구 스마트 고등학교에 처음 등교하게 될 텐데, 교복을 단정히 입고 등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8시 30분까지 교문 통과가 아닌 교실에 도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실에 도착하면 담임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출석을 확인합니다. 개인 핸드폰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합니다. 우리 학교는 그리고 법적으로도 올해부터는 교내에서 개인 핸드폰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각을 할 경우 교문에서 지각자 명단을 작성을 하고 생활안전부 선생님께 핸드폰을 제출합니다. 지각한 학생은 종례를 마치고 생활안전부 지각자 지도 완료 후 핸드폰을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지각 결석하지 않도록 꼭 생활 습관을 바르게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중요사항 몇 가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하다가 자이건 타이건 학교 생활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학교는 특히나 생활 규정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학교 규정을 위반할 때는 바른 생활 실천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고 학교 폭력에 관련될 경우 학교 폭력 예방법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교육활동 침해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 규정을 위반할 경우 바른 생활 실천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고 학교 폭력 같은 경우 학교 폭력 예방법에 따라 조치를 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조치를 하고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바른생활 실천 규정 적용에 대한 예시, 흡연 관련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흡연 관련은 바른생활 실천 규정 제49조 제9항 흡연 또는 담배 라이터 소지를 한 학생에 근거하여 교내 흡연뿐만 아니라 소지한 것 또한 흡연과 동일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학교 인근 교외 흡연 적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바른생활 실천 규정은 학교 누리집에서 상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흡연 관련, 소지 관련으로 1회 적발되었을 시 학교 내 봉사, 2회 적발 시 사회 봉사, 3회 적발 시 특별교육 이수, 4회 적발 시 출석 정지, 5회 적발 시 퇴학 처분, 이 됨을 꼭 숙지하고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주어진 시간이 적어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면 또 이런 이야기를 나눌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는 조금 더 상세하고 여러분들을 더 도와줄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대구 스마트 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 들어오는 신입생입니다. 분명히 어려운 점도 있고 적응이 힘든 점도 있고 할 건데 잘 해내리라 믿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면 되겠습니다. 어떻게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학교의 핵심, 여러분이 앞으로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될 전공 학과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밀기계과, 자동화기계과, 소프트웨어과 순서대로 학과 부장 선생님께서 직접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정밀기획과에 대해서 설명할 교사 한인섭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우선 정밀기획과는 타과와 다르게 스마트 디자인, 그 다음에 스마트 제작, 스마트 도제 코스로 코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 디자인은 무엇이냐? 자, 스마트 디자인은 제품을 깎고 나서 이렇게 이쁘게 만들고 컴퓨터로 직접 모델링 해보는 게 바로 스마트 디자인 코스입니다. 그래서 정밀기계과는 1학년 때는 공통 교육과정을 배우게 되고요. 2학년 올라가면서 자신의 특성에 따라, 취향에 따라 스마트 디자인 또는 스마트 제작, 스마트 도제 코스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코스에 대해서 또 좀 더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디자인 코스는 자, NX 오토캐드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제품을 디자인하는 코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계 요소 설계라는 주요 과목을 배우게 돼 있고요. 이 과목을 통해서 3D 모델링, 그다음에 CAD, 캠이라는 직무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실전 사용 가능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고요. 회사에 직접 바로 투입이 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 코스 같은 경우는 잘 된 경우에 선배들 중에는 삼성 SDI, 강소기업 사무직, 고절로는 여러분들이 보통 현장직을 주로 가는데 이 디자인 코스는 사무직을 가는데 좀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선배 중에는 공군 부사관에 가서 부대 내에서 이 설계 일을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디자인 코스 첫 번째 코스 한번 봤고요. 이 코스도 간단하게 영상 하나 보면서 좀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이시나요? 이 영상은 여러분 선배들이 실제로 프로그램 이용해서 제품을 3D 모델링 이렇게 움직이는 조립되는 애니메이션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어떻게 조립이 되고 또 떻게 움직이는지 영상 이거 전부 다 지금 2학년 선배가 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원리를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스마트 디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스마트 제작 코스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제작 코스는 아까쯤에도 이야기했지만 제품을 직접 만드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제작 코스는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 이 자격을 취득하는데 집중적으로 교육과정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제작 코스 같은 경우는 첨단 가공 기술을 가지고 실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CNC 밀링, 선반, 머신 센터 등 최신 장비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캠 프로그램을 마스터하고 있고요. NX라든지 파워미라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캠이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작 코스 같은 경우는 주로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생산 현장, 사무직이 아닌 현장으로 주로 이렇게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도제 코스가 있습니다. 자, 이 도제 코스는 무엇이냐? 자, 학교하고 회사, 이 두 개를 동시에 다니는 게 바로 도제 코스입니다. 동시에.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제 이론 기초 실습 교육을 하고요. 이제 회사에서는 심화 실습을 하게 됩니다. 도제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남보다 빠르게. 자, 2학년부터 회사를 가게 되고요. 그리고 도제반만 가는 또 별도의 캠프가 있습니다. 도제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사업 예산이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 캠프도 더 많이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졸업생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열심히 최대한 최소한만 쓰고 모으면 2천만 원까지 저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천만 원 가지고 내가 나중에 창업하는 데 쓸 수도 있고 또 진학을 하게 되면 진학하는데 등록금으로도 쓸 수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도제 같은 경우는 진학, 회사 취업, 공무원 등 폭넓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스마트 도제와 이 스마트 제작 코스는 배우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단순히 다른 거는 이 스마트 제작 코스는 3학년 2학기 때 취업을 가는 거고 자, 이 도제 코스는 2학년부터 회사를 가는 게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응용 가공산업기사 스마트 제작 코스죠. 그다음에 스마트 디자인 코스, 그다음에 도제 코스. 이 세 개 코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느 코스를 가든지 간에 정밀기계과에서 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디자인 코스를 간다고 해서 제작 코스를 못 배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디자인 코스를 가도 제작 코스를 배울 수 있고, 제작 코스를 가도 디자인 코스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정밀기계과에서는 주로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 기계 설계 산업기사, 그다음에 전산 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3D 프린팅 운용 기능사 등 이러한 다양한 자격증을 따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게 있다면 선생님한테 이야기해 준다면 협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취득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밀기획과에서는 다양한 동아리들이 지금 올해 26년도에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운영하는 것도 있고 새로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자, 크게 일단 네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기계설계 캐드 전공심화 동아리입니다. 이 동아리는 기계설계 캐드라는 과목을 가지고 대회를 통해서 삼성을 입사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방학인데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의 목표는 삼성이다 하는 친구들은 이 기계설계 캐드 전공심화 동아리 추천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는 멀티테크 동아리라고 있습니다. 이 멀티테크 동아리는 다양한 많은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나의 스펙을 올려서 그다음에 대기업 또는 공기업에 도전하는 게 이 멀티테크 동아리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스마트 오피스 동아리라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오피스 동아리는 ITQ 자격증을 일단 목표를 두고 있고요. 이거 플러스 기초 역량 강화를 통해서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원팀 동아리입니다. 이 원팀 동아리는 선생님과 함께하는 불사할 동아리고요. 나는 공부보다는 운동이 더 좋다. 이왕 학교 오는 거 운동하면서 열심히 학교 생활 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 원팀 동아리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시간이 짧지만 여러분들 이제 입학하게 되면 선생님이 좀 더
다양하고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졸업 후 진로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 번 더 두쌤이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정밀계획과 쌤이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어쨌든 우리 학교에 오게 된 걸 환영하고 3년 동안 선생님과 여러분의 미래를 함께 헤쳐나가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자동화 기계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26년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대구 스마트 고등학교의 자랑스러운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자동화계획과 부장 김동원입니다. 먼저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입학하는 올해 3월부터 우리 학교는 대구 스마트 고등학교라는 아주 멋진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단순히 간판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딱 맞는 그야말로 스마트한 인재를 키우는 학교로 거듭나는 역사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자동화기획과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스마트하게 바꿔줄 수 있는지 그 확실한 로드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설명을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은 3년 뒤 내가 어떤 모습일지 아주 구체적인 모습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목차입니다. 자동화기획과가 어떤 것을 배우는지, 두 번째는 자동화기획과에서 어떠한 교육과정과 어떠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세 번째로는 졸업 후의 진로, 네 번째로는 우수 취업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과가 무엇을 배우는 곳인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의 감동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의 투혼도 빛이 났지만 이 월드컵은 기술의 월드컵이라고도 불렸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오프사이드인지 아닌지를 귀신같이 잡아내는 반자동 판독 시스템 VAR이라고도 하고, 사막의 더위를 식혀주는 경기장 자동 냉방 시스템, 그리고 칩이 내장되어 골라인 통과 여부를 알려주는 스마트 축구공까지. 이 모든 기술의 공통점이 바로 센서와 자동 제어입니다. 우리 자동화 기획과가 배우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과거의 공장이 땀을 흘리며 기계를 돌리는 곳이었다면 미래의 공장은 스마트 팩토리라고 불립니다. 기계가 센서로 상황을 판단하고 스스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이런 똑똑한 기계와 로봇을 설치하고 또 관리하고 제어하는 기술을 배웁니다. 한마디로 미래 산업의 지휘관을 양성하는 곳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과정이나 자격증이라고 하면 선생님 너무 어려워 보여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우리에게 아주 체계적인 3년의 단계별 목표가 있습니다. 먼저 1학년은 탐색과 준비의 시기입니다. 전공기초 과목을 통해서 기계와 전기가 어떻게 만나는지 원리를 배우며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초 체력을 다지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학년이 되면 본격적인 기술인이 됩니다. 우리 과의 필수 자격증인 자동화 설비 기능사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화 기계를 직접 다룰 수 있는 국가공인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3학년,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업기사 자격증은 전문대를 나와야 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는 과정평가형 교육과정을 통해 고등학생 신분으로 대학생 수준의 자격증인 자동화 설비 산업기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자부품 장착 기능사,
반도체 설비 보정 기능사까지 더하면 여러분은 이미 고등학생의 수준을 뛰어넘는 전문가가 되어 사회에 나가게 됩니다. 다음은 졸업 후 진로입니다. 자동화 기획과에서는 다양한 자격증 취득을 통해 진로의 선택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수한 학교 성적과 다양한 자격증 취득을 통해 취업 및 진학에 유리한 포지션을 획득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자동화 기획과에서는 주로 스마트 팩토리, PLC 기반 시스템, 반도체 회사 등 자동화 계열 관련 회사들의 취업을 많이 하고 있고 중견기업 및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도 활발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진학입니다. 진학은 대구에 위치한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금호공과대학교 등 4년제 대학에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폴리텍대학, 영진전문대학, 영남이공대학 등 전문대학도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여 진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우수 취업 사례입니다. 우리 자동화 기획과의 결과물들은 말뿐이 아닙니다. 선배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KTNG에 입사한 김진욱 선배는 우수한 성적에 자격증을 무려 4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에 합격한 요번에 졸업한 신영현 학생은 자격증을 무려 10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 SDI에 입사한 김강 선배,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학교 공부, 즉 내신을 놓지 않으면서 전공 동아리 활동과 자격증 취득에 매진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외국계 반도체 회사인 스태치치팩 코리아에는 작년 한 해에만 무려 8명이 대거 합격했습니다. 연매출 1조 원이 넘는 알짜 기업들이 우리 학교 학생들을 서로 모셔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학 진학은 어떨까요? 경북대학교, 금호공과대학교, 영남대학교 등 지역의 명문 국립대와 사립대에 다수 합격했습니다. 여기서도 김종헌 선배는 자격증 5개, 윤지우 선배는 우수한 성적에 자격증 3개를 무기로 합격증을 거머쥐었습니다. 보셨죠? 내신 성적과 자격증 이 2개의 날개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날아가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명회에서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동화 기획과의 성공 공식은 아주 심플합니다. 바로 철저한 내신 관리와 다양한 자격증 취득입니다. 이 2가지만 준비되면 여러분은 원하는 대학이든 원하는 기업이든 마음대로 골라서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실한 기술을 배우고 내신 관리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겠다. 혹은 남들보다 4년 먼저 좋은 회사에 입사해서 커리어를 쌓겠다. 이 2가지 길이 모두 열려 있다는 것이 우리 과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시험생 여러분,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기술을 가진 사람은 절대 도태되지 않습니다. 대구 스마트고등학교의 자동화기획과는 여러분에게 평생 키워나갈 수 있는 전문성과 성공적인 사회 진출이라는 2마리 토끼를 모두 잡게 해드릴 것입니다. 입학 전까지 마음껏 설레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단단한 각오와 열정만 가지고 오십시오. 그 열정을 실력으로 바꾸는 일은 우리 선생님들이 책임지겠습니다. 3월 벚꽃이 피는 교정에서 더욱 스마트해진 모습으로 만납시다. 여러분의 입학을 다시 한번 격하게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과의 교육과정과 학과 소개, 그리고 졸업 후 진로 등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대구 스마트 고등학교 소프트웨어학과 부장 김창희 선생님이라고 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먼저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은 우리 학교 소프트웨어학과에서 앞으로 3년 동안 무엇을 배우고
이를 위해 입학 전 방학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안내할 거예요. 먼저 인력 양성 유형에 대해서 간단히 말하면 우리 학교 소프트웨어과를 졸업하면 궁극적으로 앱, 웹, 게임과 같은 소프트웨어 기초 개발자와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년 동안 소프트웨어과를 다니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바로 과정평가형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학을 진학을 하든 취업을 하든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 간에 공통이 되는 목표가 바로 이 정보처리 산업기사 취득입니다. 이 과정평가형 정보처리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핵심 교육과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 겁니다. 1학년 1학기 때는 프로그래밍 과목에서 C 언어랑 자바를 배우게 되고 2학기 때는 자료구조를 통해 스택 큐, 연결 리스트, 정렬 트리 탐색 등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응용 프로그래밍 개발과 DB 엔지니어링 실무 과목을 배우게 되면서 내부 평가를 실시하고 3학년 때는 외부 평가 실시와 앱 웹 게임 개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게 됩니다. 다음은 3년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코스입니다. 1학년 때 ITQ 관련 자격증을 빠르게 취득하고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GTQ, 포토샵과 일러스트, 그리고 네트워크 관리사 2급, 그리고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를 취득하고 3학년 때는 리눅스 마스터와 정보처리 운용 기능사를 취득하게 됩니다. 정보처리 운용 기능사의 경우에는 이제 무료 검정형이라 해서 필기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실기만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좀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4년제 대학 진학이 목표인 학생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생기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교과 과목에 전공 지식을 더해서 교과 융합이 세특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소프트웨어과는 방과 후 선택적 야간 자율학습을 운영하고 있고 3학년이 되면 수시 면접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 준비반이 별도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3학년 때 건북대학교 교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같이 준비하게 됩니다. 다음은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코스입니다. 먼저 공무원의 경우 별도의 공무원반을 운영하고 있고 방과 후 부서 선생님들과의 상담을 통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공기업의 경우 내신 등급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신 2.5등급 또는 이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 2학년 때 반드시 보통 교과 과목의 내신 등급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부사관입니다. 부사관의 경우 우리 학교는 특히 해병대 사령부랑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졸업 후 바로 인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체력 검정은 반드시 통과해야 할 것이고 인성만 잘 갖춘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IT 관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각종 경진대회를 적극 참여하고 특히 전공 심화 동아리를 통한 전국 기능 경기에 출전해서 입상하게 되면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심화 동아리의 경우 이제 기능 경기,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를 준비하게 되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년별로 전공 지식에 대한 어느 정도 요구사항도 있고 그리고 방과 후에 남아서 열심히 할 수 있는 학생들로 한해 3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학기가 시작되면 관심 있는 학생들은 각자 담임선생님 또는 교과선생님들께 문의를 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상담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반도체 중견기업의 경우입니다. 자, 반도체 중견기업에는 대표적으로 스태츠치팩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들 선배 한 명 여기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자, 여기에 입사하려면은 3학년 때 취업 맞춤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업 맞춤반을 지원한 후, 지원하게 되면은 이제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이런 작성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실제로 면접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준비를 별도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대기업 쿠팡이 있습니다. 자, 쿠팡의 경우 현장 물류 관리자로 지원이 가능하고, 자, 이렇게 되면 영남이공대학교에 여러분들이 진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봉이 대충 3,300에서 4,000이 되고, 그리고 1년 동안 아마 이제 현장 물류 관리자로 일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근무를 잘 하게 되면은 정규직으로 바로 채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는 학생들은 쿠팡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취업과 동시에 진학할 수 있는 일병행 학습과 그리고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운영하는 기술사관 육성 사업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공 심화 동아리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자, 동아리명은 클라우드 컴퓨팅이고 2023학년도에 신설이 되었고, 현재 인원은 이제 바뀌었죠. 이제 3학년이 3명, 2학년이 4명 해서 총 7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입학하게 되면 바로 기능 경기 대회를 준비는 할 수는 없지만은 동아리에는 여러분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인원은 3명입니다. 실적으로는 이제 2024년도에 대구 기능경기대회에서 은메달, 동메달을 입상했고, 2025년 대구 기능경기대회에서 금메달, 은메달을 입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취업을 위한 주요 협약기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경북대학교 데이터융복합연구원과 협약이 되어 있어 여러분들이 3학년 때부터 공학부 교수님이 오셔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같이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대경 ICT, IT 여성기업인협회, 대구 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와 같은 이제 협회들도 같이 협약되어 있고, 자, 이거 방위산업체인 방위산업의 SW 개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인 에이존테크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해내기 위해서는 입학 전에 방학 기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코딩을 신속하게 치기 위해 타자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영타는 최소 150타 이상, 그리고 한타는 최소 250타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만약에 나는 이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영타는 400타 이상, 한타는 500타 이상이 나와줘야 여러분들이 3학년 때 이제 외부평가,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딸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게 실력은 있어도 이 타자를 못 쳐가지고 이제 제한 시간 내에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자는 진짜 기본 중에 기본. 그래서 학기가 시작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방학 동안 열심히 한컴 타자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의 경우 1학년 때 아까 C 언어와 자바를 배운다 그랬는데 먼저 C 언어 초급 문법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예습을 좀 해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뎁시라는 플랫폼과 비주얼 스튜디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를 하면 되고 문법은 출력, 입력, 그리고 변수와 자료형, 그리고 산술, 비교, 논리 연산자 정도까지만 예습을 좀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블록 코딩은 기본이고요.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가다 보니까 챗GPT를 많이 활용할 것 같은데 챗GPT 활용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예, 잘 활용하면 정말 좋습니다. 따라서 챗GPT뿐만 아니라 각종 생성형 AI 활용 능력을 좀 키우시고 프롬프트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검색도 좀 해보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화시키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IT 관련 서적을 꼭 한 권 이상 읽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학기가 시작되어도 한 달에 독서 한 권 이상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 그리고 건강 관리입니다. 보면 지금 중학생들 중학교 때 아마 뭐 휴대폰도 많이 하고 또 늦게까지 또 자고 게임도 하고 또 지금 방학이라서 재밌게 놀고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2시 전에는 꼭 잠을 잘 수 있도록 하고 게임 시간도 최대한 줄여서 하루에 2시간을 넘지 않도록 조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 관리도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 우리 과는 지각과 조퇴 그리고 변결석을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팔다리가 잘리지 않는 이상 학교에 나와서 수업에 임하고 그리고 학교에 나와서 몸이 안 좋으면은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조퇴를 하든지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반드시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그래서 식후 20분 동안 산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참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면은 선생님이 어떻게든 진학과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의 마음을 버리고 고등학생으로서 새 마음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 달에 우리 만나요. 안녕.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고교 학점제와 성적 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스마트 고등학교 신입생 여러분. 오늘은 2026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고교학점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 출석 3분의 2 이상, 학업 성취율 40% 이상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졸업의 기준은 3년간 총 19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과 174학점, 체험활동 18학점, 50분의 수업을 한 학기에 16회 이수하는 수업량을 1학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목을 배우게 될까요? 대구 스마트 고등학교에 입학을 할 경우 1학년 공통과목으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등 기초 소양을 함량하는 과목을 배우고 전공 기초에 해당하는 과목도 배우게 됩니다. 2, 3학년에 올라가면 선택 과목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으로 나누어서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평가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성취평가제에 따라 학업 성취율을 A, B, C, D, E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최소 성취 수준 학업 성취율 40%를 기준으로 합니다. 40% 이상이면 학점을 취득하게 되지만 40% 미만이면 미이수가 발생하여 보충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란 무엇일까요? 모든 학생이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학교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업 낙오를 방지하고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학력 기준에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그렇다면 미이수가 발생하면 보장 지도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학기 중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미리 파악하여 예방 지도를 실시합니다. 만약 미이수가 발생하면 방학이나 학기 말을 이용해 보충 지도를 실시합니다. 보충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면 이 등급으로 학점을 취득하게 됩니다. 미이수가 발생해도 포기하지 않도록 학교가 끝까지 지원하여 학점 취득을 돕습니다. 그렇다면 대구 스마트 고등학교에서 3년간 나의 진로 학업 설계 로드맵을 어떻게 짤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때는 탐색기 과정을 거쳐 진로에 대한 탐색과 함께 공통과목 이수를 통해 기초를 다집니다. 2학년 도약기에는 진로를 구체화하고 선택 과목을 집중적으로 학습합니다. 3학년 완성기에는 심화 과목 이수를 통해 학업을 완성하고 대입 및 취업을 준비하여 나의 꿈을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빛나는 결과가 되도록 대구 스마트 고등학교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포스쿨이 유용하게 신입생 여러분에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비포스쿨 모든 순서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좀 안내할 것만 안내드리고, 중요 내용 안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1시간 동안 비포스쿨 스마트한 학교 생활과 전공학과 안내, 그리고 고교 학점제 및 성적 처리 안내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입학하고 나면은 자세히 선생님들이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입학식 안내입니다. 여러분들 3월 3일까지 8시 30분까지 반편성이 된 해당 학반 교실로 등교를 하면 되는데, 자, 반편성은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2월 중순에 이루어집니다. 2월 중순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학교에 오시면 되겠고, 혹시 뭐 까먹더라도 입학식 당일날 학교 출입구에 반편성표를 크게 부착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고 해당 학반에 입실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복장은 여러분들 교복입니다.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오는데
동복으로 해서 교복을 입고 오고 반드시 운동화를 신고 와야 됩니다. 슬리퍼 신고 오면은 다시 집에 보냅니다. 자, 그리고 책가방을 들고 와야 됩니다. 당일 교과서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3일 날은 여러분들 정상 등교에다가 정상 수업 실시입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7교시까지 다 종료하고 마칠 예정입니다. 등교는 8시 30분까지 하는데 입학식은 10시 반쯤에 할 예정입니다. 별도로 단편성과 함께 입학식 시간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8시 30분까지 오고 혹시 부모님께서 입학식에 오신다면은 10시 반에 학교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해당자에게 별도로 안내 드릴 사항인데 기숙사 입소 안내입니다. 기숙사는 월요일 날 저녁에 입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과 시간은 해당자에게 별도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시간 참여가 어려웠던 학생들은 우리 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에 녹화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청해 주시면 되고, 오늘 줌 링크는 잠시 후 종료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스마트 고등학교에서 여러분과 함께 멋진 미래를 기대하며 2026년 3월 입학식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